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은하기공대 마제스틱 프린스 주역기 레드5입니다. 2016년 10월에 발매한 통상판입니다. 가격이 5,800엔이고요 2014년도에 초회판이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초회판은 케레스 대전 사양이라고 하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전투를 바탕으로 한 그런 특별 사양으로 가격이 1,000엔 더 비싸서 6,800엔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고작 1,000엔 비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볼륨 형상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구입한다고 치면 그쪽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이쪽을 구입했었던 제품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30에 나오니까 지금 급격하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좋은 인지도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 제품은 문제점이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중간 축이 휙휙 돌아갑니다. 똑바로 세워놓으려고 하면 휙 돌아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저렇게 되어버리죠. 코토부키아 플라잉 베이스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정도고요.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본체에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 건 조형적으로 말끔하게 표면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베이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프론트 아머 중간 부분이 엄청 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여기에 끼웁니다. 세모 부분에. 이렇게 해서 얹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 버리지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점이 이게 전부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시리즈 같은 문제점들이에요.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뒷굽이 없어서 뒷굽을 보면 여기에 말려있는 고사리 같은 게 달려있고 다른 로봇들에 보이는 뒷굽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꿈치만 가지고 서야 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잘 뛰어다니던데 색상 분할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꼼꼼하게 분할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기체 디자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도색이 아예 안 되어 있고 가슴의 라인이라든지 팔 측면에도 이런 부분은 금색 줄인데 몰드만 있고 도색은 안 되어 있죠. 눈도 몰드가 좀 뭉개져 있어요. 보면 도색만 안 된 게 아니라 이 윗부분 원형의 이 위쪽 부분이 조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런너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파츠가 꽤 있습니다. 박스 일러스트 멋있죠? 우주 배경인데 그 섬광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기체에서 나오는 섬광이죠. 꽃가루처럼 빛이 뿌려지는 그런 효과인 거죠. 별이 아니라 그런 멋있는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본체의 파란색 부분도 메탈릭 사출이죠. 가슴 쪽이나 그리고 이런 다리나 발 밑에 있는 똘똘 말려있는 거, 이런 것도 왜 이런 디자인을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봇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디테일 아닌가요? 꼭 태엽 속에 들어있는 그 철판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어쩌면 그런 탄성을 이용하는 가동 기믹이라든지 그런 게 설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봐도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는 애니가 아니에요. 전투씬만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져 있고 건담 시드 초반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주인공들이 기억을 잃어서 그런지 방과 후 티타임 텐션쯤 됩니다. 그런 텐션으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쪽이 부속품들입니다. 풀버스트 모드라고 해서 리미터 해제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현하기 위한 파츠가 있고요. 이런 날개 단일 파츠 사출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풀버스트 헤드, 이런 부분이 닫혀있던 게 쫙 열리면서 가닥이 여러 가닥 있잖아요. 이게 HEP 캐논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름은 캐논인데 여기에 폭뢰도 들어있고요. 작중엔 기뢰죠. 기뢰라는 설정으로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서 드럼통 같은 게 바바바바박 나와서 그게 폭탄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이렇게 각이 다 뭉개지면서 뽑힙니다. 이렇게 하면 레일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껏 뽑은 거 도로 넣으려니까 좀 아깝네요. 여기에 체인소 이펙트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사출인데 클리어 그린으로 도색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연한 연두색 클리어 쪽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연두색 클리어라는 걸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클리어 그린으로 도색했더니 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드 카운터라고 하는 무기고요. 양팔에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전개시켜서 소드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빔 캐논. 왼손은 편손이 있고 오른손은 무기 같은 걸 쥘 수 있는 주먹손이 하나 있고, 기본 손은 구멍이 없는 주먹손입니다. 양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남는 파츠고요. 케레스 대전용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떼어다가 피그마 베이스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저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플라잉 베이스. 바로 이거죠. 속이 다 시원하네. 베이스는 맥스 팩토리입니다. 맥스 와타나베 사장님은 프라모델 업계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개도 시킬 수 있고, 실루엣이 그런데 좀 익숙하지가 않다는 느낌이죠. 이쪽 실루엣이 더 익숙하죠. 이거죠. 딱 이 정도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5에 가깝죠. 이 키트는 논스케일로 나왔는데요. 설정상 크기는 14m입니다. V건담보다 1m 정도 작죠. 18m짜리 건담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HGUC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대략적인 가동성은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중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접히는 범위도 꽤 넓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정강이 길이 밸런스 때문에 무릎 안자는 약간 어색하게 되고, 그리고 프론트 아머 쪽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이게 무릎 안자 때 땅바닥에 걸려요. 그리고 지금 분해가 되었는데요. 어깨 장갑이 가슴 측면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팔 자체는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어깨 장갑을 연결하는 경우에 가동 범위에 제약이 좀 생기죠.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만 가동되고 팔을 올릴 때는 이 정도에서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고정축이 금방 약해집니다. 결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축이죠. 인출되면서 이렇게 가동도 되고, 돌아가는 것도 약간 돌아가죠. 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고 위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고개 숙이는 것도 잘 되고, 고개 숙이면 꽤 멋있죠. 아래쪽 내려다보면서. 날개는 이렇게 축으로 가동하고 들어 올리는 것도 뒤쪽에 있는 축으로 가동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이건
풀부스트 형태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빼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이쪽 날개는 축으로 이렇게 가동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안쪽에 한 번 더 관절이 있어서 이중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5는 MJP 기관에서 극비리에 개발된 신세대 고규격 범용 전투 디바이스 애쉬의 최신의 모델이다. 모든 애쉬의 기본형이 되는 범용 전투형 블루1의 직접적인 발전형이며 링케이지라고 부르는 코어 모듈의 외부 전투 모듈 어설트 에거를 장비하는 시스템을 유일하게 계승한 기체이기도 하다. 애쉬에는 파일럿의 생존 본능에 반응해 기체 성능이 변화하는 줄리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만 레드5의 경우에는 다른 애쉬와는 다른 독자적인 자기 방위 반응이 탑재되어 있어 탑승자 히타치 이즈루의 각성에 의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 오늘 리뷰에서 필요한 부분은 애쉬라고 하는 내부 유닛이 있고 거기에 껍데기를 씌웠다는 거죠. 작품을 보면 키가 작은 로봇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 외장을 합체시킨 게 이 레드5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애쉬 유닛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하반신 다리예요. 이 부분에 있는 이 선, 이게 무릎이 꺾이는 부분이고 여기가 무릎 관절이고 이게 발이고, 이렇게 생긴 게 반 정도 매립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가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 버스트 형태로 환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크기가 작은데 이렇게 펼쳐져요. 그 다음에 열리는 부분 전부 열어주고 머리를 교환해야 합니다. 우와. 볼 조인트인데 코토부키아는 볼 조인트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축을 꽂아서 볼 조인트 가동되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런 형태죠. C형 조인트가 이것 자체로 인출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고양이 귀처럼 생긴 녀석과는 좀 다르게 닭벼슬도 생기고 눈도 4개고, 오, 지구 지키려고 만든 로봇 같지가 않은데 생긴 게. 그렇게 해서 풀버스트 모드로 환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조형 면에서는 손색이 없죠. 그리고 색분할적인 면에서도 원본 디자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완전히 재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재현만으로도 꽤 밀도감 있게 정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 포즈로도 연출을 해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메탈릭 블루 사출된 부분도 대단히 만족도 높게 발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날개 디자인 같은 것들, 이게 꼭 날아다니는 산호 같지 않아요? 말미잘이라든지. 어쨌든 굉장히 유기적이고 화려해 보여서 입체물적으로 만족도를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하기공대 마제스틱 프린스 레드5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통상판 키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특징이나 내용이나 정리할 만한 부분들 메인 리뷰 중에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아쉬운 게 허벅지 고정성이 사라졌다는 거. 케레스 대전 사양을 저는 추천하고 싶지만 통상판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성적으로. HEP 캐논만 있어도 사실 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개성적이잖아요. 여기에 무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라노트 스코어는 오른쪽에서 3번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